한 어린아이에게 노숙자처럼 보이는 아저씨가 책을 팝니다. 열의 신장의 비급. 이 책을 읽으면 쿵푸의 고수가 될 수 있다는 말에 저금통마저 다 털어 사고 맙니다. 책을 사고 너무 기쁜 나머지 다 읽고 나서 며칠을 연습까지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청각장애를 갖고 있는 한 소녀가 집단 괴롭힘 당하는 걸 보게 됩니다. 책을 보고 연습까지 했겠다. 자신감이 충만해진 소녀는 자신보다 큰 형들에게 싸움을 겁니다. 하지만 결과는 역관광을 당하고 말지요. 바로 영화 쿵푸허슬입니다. 주성치가 직접 감독 겸 주연을 한 이 작품은 언제 봐도 그의 놀라운 상상력과 표현력에 감탄하게 만듭니다. 배 아프게 웃는 건 기본이죠. 그 역관광 당한 소녀는 커서 어른이 되며 강한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어설픈 깡패를 흉내내며 친구와 함께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어느 날 가난해 보이는 마을에 들려 삥을 좀 뜯어보려 합니다. 돼지촌 여주인과 남편은 누가 봐도 평범한 부부에 불과했습니다. 가끔 남편이 한눈을 팔아 부인에게 처맞긴 하지만 맞을만 했습니다. 또한 여주인이 베풀어준 은혜 덕분에 이들은 풍족하지 못해도 부족함 없이 평화롭게 살 수 있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이발하러 온 척하지만 자신보다 약해 보이는 상대를 약탈하러 온 겁니다. 하지만 이 일은 뜻대로 안 됐고 마을 사람들 전체로 시비가 붙게 됩니다. 자신을 도끼파로 소개하며 허세를 부리지만 아무도 겁을 먹지 않습니다. 결국 이 마을 건물주에게 두드려 맞고 개망신을 당한 후 쫓겨나게 되는데요. 그러다 마지막 발악하듯 폭죽을 다이너마이트로 속이며 던지다 진짜 도끼파 행동 대장이 맞게 됩니다. 이때부터 상황이 꼬이기 시작하는데 주인공 싱은 이때다 싶어 같은 도끼파라며 저 마을 사람들이 던진 거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여주인은 빠르게 주량량을 치지만 아직 화가 안 풀린 행동 대장은 분풀이를 하려 합니다. 순간 눈에 보이지도 않을 만큼 빠른 공격에 그는 척추가 접히는 수모를 당하게 됩니다. 이윽고 도끼파 보스가 나타나 정황을 살펴보니 사태가 심각했습니다. 도끼파, 귀신도 밥 먹다가 그 이름만 들어도 소화불량이 걸린다는 악명 높은 도끼파. 마을의 모든 상권과 경찰까지 장악한 도끼파는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무서운 조직이었습니다. 매일같이 국민체조로 단련된, 춤으로 단련된 이들은 도끼춤을 추며 하루를 마무리하는데 역시 이곳에 도끼파의 무서움을 알려야겠다 싶어 잔인한 방법을 쓰는데 숨어 지내던 뜻밖의 고수들이 나타나 도끼파를 전부 처리해버립니다. 마을 사람들은 쿵푸 고수들의 도움을 받아 감사를 표하지만 여주인은 자기 마을에서 평범하고 조용한 삶을 원했습니다. 하지만 이들 때문에 마을이 시끄러워지자 쫓아내기로 결정합니다.
한편 시인과 친구는 도끼파에 가입하려 하지만 누군가를 살해해야 한다는 조건을 완료해야 가입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수도 할 겸 그 여주인의 마을을 찾아가게 되는데요. 나름 암살을 시도해보지만 자신의 고통만 더 커진 씁쓸한 상황. 물론 전 그 고통을 보며 더 크게 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참다 못한 여주인이 나서서 싱을 혼내주는데요. 영화를 보다 말고 만화의 한 장면을 보듯 너무나 재밌는 장면이 연출하게 됩니다. 설마 저 칼을 사이드 미러로 사용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가족들과 쉬며 이 장면을 보는데 어찌나 기바람이 웃음이 나던지. 주성치 영화는 우울하거나 심심할 때 보면 최고인 것 같습니다. 뱀에게도 물리며 고통받은 싱은 알 수 없는 능력이 용솟음치며 아픈 것이 다 낫고 맙니다. 친구도 신기해서 어찌된 영문인지 묻지만 싱은 전혀 기억을 못합니다. 한편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 없던 도끼파 보스는 킬러를 고용해 마을에 복수하려 합니다. 이날 밤 고용된 킬러들은 도끼파 두목의 명령대로 은둔 고수들을 하나씩 처리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여준이 밤중에 먼지거리냐며 소리치는데 남편이 말립니다. 한편 킬러들에게 상대가 안되는 은둔고수들은 모두 처참하게 무너지며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다 소란을 참지 못한 여주인이 허허, 알고 보니 여주인과 남편이야말로 진정한 고수 중의 고수였던 겁니다. 킬러 너희 다 뒤졌다. 킬러들을 마무리한 후 여주인은 도끼파에게 마지막 경고를 해줍니다. 싱은 여전히 도끼파에 가입하지 못해 동네 양아치처럼 행동하며 다니는데 가는 곳마다 동네 북처럼 두드려 맞고 다닙니다. 심지어 연약한 여자를 상대로 행패를 부려보지만 그녀는 사실 어린 시절에 자신이 구해준 소녀였습니다. 구해줬다기보다는 대신 두드려 맞아줬다는 표현이 정확한 것 같네요. 아무튼 도끼파 보스도 복수를 포기하지 못하고 세계 최고의 킬러를 고용하게 되는데 그가 바로 전설의 야수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상대할 만한 고수들을 만나지 못해서 스스로 정신병원에서 유배 생활을 하고 있던 거죠. 도끼파 보스는 싱을 도끼파에 가입시켜주는 대신에 목숨 걸고 야수를 꺼내오도록 합니다. 어렵게 그 임무는 성공하게 되었고 야수는 최고의 고수를 만나게 해준다는 조건으로 도끼파의 부탁을 공짜로 맡아줍니다. 이때 이미 여주인과 남편은 카지노에서 도끼파를 기다리고 있었는데요.出力少少啊，我仲得嘅。
얼떨결에 싱은 야수의 머리를 내려쳐 여주인과 남편을 구하게 되고, 이에 화가 난 야수는 싱을 죽어라 때려버립니다. 덕분에 살아난 그들은 틈을 타서 반 죽은 상태인 싱을 데려다 도망을 칩니다. 자신들을 구해준 싱을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온갖 약재와 붕대를 다 써보지만 이게 웬일인가요? 정말 놀라운 회복 스토리를 보이는 게 아니겠어요? 오히려 야수의 타격이 그의 막힌 길을 풀어줘서 그의 진정한 힘이 개방되고 만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 부부들이 기다려온 그가 아닐까 라고까지 말합니다. 싱은 놀라운 쿵푸 실력으로 조무래기들은 단번에 없애버리고 세계 최고의 킬러 야수와 격전을 벌이게 되는데요. 쉬자. 이 영화 단순하게 보면 재밌고 코믹한 영화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닥쳐온 위기와 불행이 때로는 우리의 잠재력을 끌어내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메시지로도 다가옵니다. 청각장애를 겪은 베토벤도 생후 19개월 만에 시각과 청각을 모두 잃은 헬렌 켈러도 그렇고, 위대한 인물들 중에 고난과 불행이 없었던 인물은 없는 것 같습니다. 만일 주인공 싱도 이런 위기가 없었다면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을까요? 평생 동네 양아치로 살게 되지 않았을까요? 게다가 어린 시절 보았던 책 한 권이 이렇게 쓸모있을 줄이야. 그가 구사했던 모든 쿵푸는 어릴 적 책을 통해 배운 열애 신장의 비급입니다. 책 한 권의 힘과 고난이 이렇게 사람을 달라지게 했는데, 책을 5권이나 본다면 과연 이 소녀는 어떤 인물이 될까요? 갑자기 나루토에 나오는 이타치의 대사가 생각나네요. 증오가 부족하다. 그리고 그 증오로 성장한 사스케. 저도 오랜만에 학창시절 깊은 깨달음과 영감을 준 책을 좀 펴볼까 합니다. 바로 드래곤볼과 슬램덩크.